명제.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그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식, 이런 거를 우리는 명제다. 참, 거짓, 둘 중에 하나를 확정할 수 있어야 돼.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명제하고 조건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 조건은 문자를 일단 포함해.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 또는 이런 식. 자, 이것은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그 문자 값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방정식 같은 거.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다. 그 명제와 조건은 항상 소문자로 써야 돼. 소문자. 명제하고 조건 이런 것들은 항상 소문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진리집합하는 거는, 자, 조건은 아까 뭐예요? 조건은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거였죠. 근데 요 참이 되게 하는 그런 문자의 값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 어디서? 항상 전체집합 중에서 이야기해야 돼. 주어진 전체집합 중에서. 그 다음에 명제의, 자, 명제는 요렇게 쓴다 있지. 요렇게. 또는 조건도 요렇게 쓴다 있지. 소문자로. 그럼 그거의 부정을 쓸 때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그거를 부정이라고 기호를 쓸 때는 not p 이렇게. not p 하면 그게 부정이 돼. 그 다음에 이것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p가 참이지. 그럼 not p는 무조건 거짓이야. not p가 거짓이다 이 말은 p가 참이다 이 말과 같은 말. 명제가 참이면 부정을 하면 거짓이다. 이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아닌 거니까. 그래? 그것이 아닌 것들이. 그 다음에 부정의 또 부정을 해버리면 제일 처음에 그냥 P가 됩니다. not P에 또 not P 해버리면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의 합성 P 이런 게 조건이랬다 그지? 저게 요렇게 합성이 되거나 P, Q가 요렇게 합성이 됩니다. P 또는 Q, P이고 Q 그렇게 합성이 되면 요 합성된 요식의 부정은 not P, O와는 and 바뀐다는 주의하고 not Q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not P, O와 not Q 이렇게. 요거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진리집합은 P, O와 Q의 진리집합은 P 합 Q예요. P and Q의 진리집합은 P 교 Q예요. 자, not 하는 거는 그거의 여집합이 됐지. not 하는 거는 그거의 여집합. 요거는 P의 여집합. and는 그리고 Q의 여집합. 요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그치? 조심해야 돼. P, O와 Q를 부정하면 not P and not Q예요. and를 부정하면 not P, O와 not Q. 그 and, O와가 서로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부정할 때는. 그 다음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 말이에요. P이면 Q 하는 게 조건. 두 조건을 이용해서 만든 명제예요. P이면 Q이다. 이때 P를 가정, Q를 결론 이렇게 한다고요. P이면 Q이다를 앞으로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P이면 Q이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이렇게 두 줄을 꺼줍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두 줄을 끄면 참일 때 이렇게 두 줄을 꺼죠. 그 다음에 요 관계를 헷갈리지 않도록 잘해야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PQ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P하고 Q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안 돼. 자가 아무거나 자 P이면 다 Q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P이면 다 Q가 됩니다. 항상 참이잖아.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P이면 Q가 아니잖아요. Q가 아니잖아. P인데 Q가 아니잖아. P이면 Q지. 이다 그제?
근데 이거는 P이면 Q가 아니잖아. 그래서 P이면 Q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되면? 요렇게 돼. 요렇게 안 되면. 요렇게 안 되면 봐. 이거는 P이면 Q지. 하지만 이런 거는 P이면 Q가 아니잖아. P이면 Q가 아니지, 이거는. 요렇게 안 되면 절대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식이 안 된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하면 진리집합 PQ 사이에는 요런 관계가 있다. 반대로 요런 관계가 있으면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됐죠?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그럴 때는 PQ 사이에 요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그럼 요런 포함 관계가 아니면 다 거짓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는 다 거짓입니다. 자, P이면 Q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P는 Q 맞잖아요. 맞지, 이거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P인데 Q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랬지? P인데 Q가 아닌 것. 자, 요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발레다. 발레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 거 잘 이해돼.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야. 그때 거짓임을 보이는 거를 우리는 발레란다, 그지? 그 발레를 어디 찾아야 되냐면, P이면 했기 때문에 P 중에서 찾아야 돼, P 중에서. 그 중에 Q가 아닌 거는 바로 요거다. 그래서 P 빼기 Q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발레다. P에 이거이면 Q이다. 이게 거짓이야. 그럼 여기서 발레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인데 이것이 아닌 겁니다. 발레 잘 이해해야 돼. P이면 Q이다가 거짓, P인데 Q가 아닌 거 찾아줍니다. P인데 Q가 아닌 거.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거짓이야. 이거인데 이것이 아닌 거. 무조건 P 빼기 Q란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조건이잖아. 이게 조건이잖아. 이건데 이것이 아닌 거. 이건데 이것이 아닌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발레를. 발레도 잘 기억했는데, 그 다음, 모든,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의 참조지. 모든 X에 대해서 뭐뭐다. 이게 참이야, 참. 참이야. 그러면 그 진리집합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지. 모든 X,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돼. 성립하는 것들을 모으면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일 때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참이 된다. 모든일 때는 전체 집합에 있는 어떤 수에 대해서도 다 성립해야 돼. 그게 모든일 때 성립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인데?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외우지 말고 뜻을 생각해. 모든 했기 때문에 무슨 수든 간에 다 성립해야 된다. 그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 그럼 한 개라도 성립하는 게, 성립 안 하는 게 있으면 거짓이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 돼. 자, 어떤이 어떤. 자, 어떤일 때는 어떤 X에 대해서 조건이 만족되더라, 이 말이에요. 즉,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일 때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그러면 참이 된다.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된다. 어떤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인데? 한 개도 없으면 거짓이 돼. 만족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거짓이야. 어떤 할 때. 모든 할 때는 진리집합이 전체가 돼야 돼. 그래야 참이 되고, 어떤 할 때는 만족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돼. 그게 요 말이야. 그렇지 않을 때 거짓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부정도 조심해야 돼.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거 부정할 거야.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P다. 부정을 하면 어떤 X에 대하여. 그래서 모든이 어떤으로 바뀐다는 거 잘 기억하고, 모든이 어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X에 대해서 P이다 했으니까 P가 아니다. 이렇게. 어떤 X에 대해서 P다 했어. 어떤 하면 모든, 어떤은 이렇게 모든으로 바뀌어져야 돼. 모든 X에 대해 P이다 했기 때문에 P가 아니다 라고 하면 요 명제에 대한 부정이다.
그 다음에 역은 뭐예요? 역은 P이면 Q이다. 요 명제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 Q이면 P다. 요걸 얘기를 할 거예요. 가정, 결론을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거. 자, 그거를 역이라고 부르고, 자,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 자,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부정의 상태로 바꿔진 거지. 요거를 대우다라고 하고, 자, 대우나 명제는 참 거짓이 서로 똑같은 거지. 같은 말이라는 거 생각합니다. 명제나 대우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무슨 증명을 할 적이에요. 증명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이 명제가 참 거짓인지를 알아볼 때는 명제나 대우나 같은 거라 했지. 그래서 명제를 보니까 그 참 거짓을 따지기가 어려워. 하여튼 해석이 잘 하기가 너무 복잡한 것이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부정이 많이 붙어 있어 버리면 헷갈려. 문장을 읽으면 부정이 많이 붙어 있는 문장들을 읽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대우를 해버리면 다시 부정이 돼버리니까 부정 부분이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바꾼 그 문장 또는 식에 대한 참 거짓을 조사해도 그 참 거짓이 서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제나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명제하고 역은 그런 관계 없어. 그러니까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명제가 참일 때 대우는 무조건 참이야. 명제가 거짓일 때 대우는 무조건 거짓이야. 알겠지? 대우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역은 그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하는 거야. 명제와 대우는 참이면 같이 참이고 거짓이면 같이 거짓이다. 됐죠? 그런 게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보면 이제 절대부등식 해서 뭐 증명만 하는 게 있어요. 그쪽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번에는 범위도 되게 짧고 하니까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되겠네, 이제. 범위도 요 명제까지 뭐 거의 없잖아, 범위가. 1년은 12개월이다. 명제 아니야. 1년은 12개월이다. 명제가 아니다. 명제지. 그럼 1년은 13개월이다 하면 명제가 아니다. 이것도 명제야. 무슨 명제? 거짓이 명제. 그래서 명제다 아니다 그런 게 참이다 거짓이다 뜻이 아니지, 그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없다를 묻는 거지. 참이다 거짓이다 묻는 이렇게 거짓이 명제 써놓고 막 헷갈려 또 순간에. 이것도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x 제곱하면 1이가 x가 뭔데 몰라. 이런 건 조건이야, 그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참,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야. 짝수인 소수는 없다. 있지? 거짓. 거짓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명제다 이 말이야, 그지? 날씨가 안 좋지 오늘? 오늘 날씨 좋다 안 좋다? 좋다. 나는 이런 날씨가 좋아.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씨 싫어. 좋다 안 좋다 기준은 없다, 그지? 집합했는 행사하고 비슷하게. 이제 어제 내가 좋은 작전을 하나. 대표 문제. 이건 그거 아니네. P는 소수다. 너 확통 다 푸는 사람. 역시 앞쪽 안에 있었으면 다 풀어도 틀림없다. 더 된 사람. 손도 안 된 사람. 손들어 빨리. 손도 안 된 사람. 니들은 했나? 했는데 니가 뒤쪽에 앉아있어. 했는 사람 앞쪽에 앉아있어. 뒤쪽은 원래 안 하는 줄이고 앞쪽은 하는 줄이고 있어. C 이하의 자연수 항상 진리 집합을 이야기할 때 전체 집합에 있는 수 중에서 답을 해야 돼.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 그럼 식과 중에 소수 다 쓰면 되는 2, 3, 5, 7. 요거는 요 부등식의 해 2, 4, 8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그럼 그 자연수를 했으니까 1, 2, 3, 4. 1, 2, 3, 4.
자연수는 정수다. 그럼 부정을 말하겠다. 그지? 그럼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거기 4는 6의 약수다. 그리고 2의 배수다. 그러니까 4라는 수는 6의 약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다. 지금 부정을 말하고 참것이 살아있다. 4는 6의 약수도 아니고 했지.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돼? 4는 6의 약수이다 해야 되지. 아니다 했으니까 이거나 이렇게 돼. 6의 약수이다. 또는 이 말이야. 이제 6의 약수이거나 2의 배수이다. 자, 여기서 이 부분 조심해야 돼. 그리고 했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 또는 이렇게 돼. 그리고 했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 또는 돼. 자, 진리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은 부정을 말하고 진리집합을 구하라. 13579 홀순에 부정을 말하고 자, 진리집합까지 구하랬다. 그것의 진리집합이고 부정의 진리집합. 그럼 x는 9의 약수다. 그럼 9의 약수가 아니지. 아닌 거의 9의 약수가 아닌 거는 5, 7, 6. 그것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잖아. 그럼 요거는 뭐하고 같대? 요거의 진리집합이 P지. 그럼 요거는 P의 여집합에 해당한다. 요거 방정식 건 빼고 나머지 써라. 두 자연수에 대해서 곱해서 짝수야. 그럼 XY가 모두 짝수가 곱해서 짝수란 말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란 말이지. 그럼 둘 다 짝수일 필요는 없지. 둘 다 짝수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거짓. 6의 X가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이게 성립하려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P하고 Q 사이는 무슨 관계? 요런 관계가 되어 있어요. P가 Q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P면 항상 Q가 돼요. 그치?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거를 따지는 제일 쉬운 방법이 요렇게 알아보는 요렇게 포함관계가 되나 안 되나를 알아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지금 6의 약수하고 12의 약수는 이런 관계 맞지? 그래서 6의 약수는 항상 12의 약수가 됩니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요게 요 안에 들어있으면 참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이 마이너스 1부터 4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지. 요런 거는 되지만 요런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P이면 Q이다 하면 요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포함 관계로 알 수 있는 거는 포함 관계를 알아보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다. P가 Q의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를 보고 부분 집합이 되면 참이다 내버렸어.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서 참 거짓을 모든 이래 모든. 자, 모든은 진리 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 실수 전체가 전체 집합이 돼요. 실수 전체가 아니고 전체 집합. 그다음 어떤 일 때는 참이 되려면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 그러면 그게 참이 돼. 자,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답이 모든 실수가 돼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식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다. 성립하지. 모든 수에 대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에요. 어떤 실수에 대해 제곱이 0보다 작다. 만족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데 한 개도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돼. 만족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참이지. 만족되는 게 0 한 개가 있잖아.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면 참이지만 이 상태는 거짓이다. 작은 게 한 개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먼저 판별한다. 부정부터 말하자. 그럼 무슨 명제부터 참인지 거짓인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나? 거짓. X 값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거짓. 어떤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0보다 작다. 절대값은 0보다 작을 수 없지.
같은 것까지는 될 수 있는데 작을 수는 없다. 그 원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이지. 부정은 어떻게 돼? 당연히 참이고 부정을 하면 참이 돼.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자, 부정. 모든 할 때는 여기 어떤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는 0보다 5보다 작거나 같아. 2x 플러스 3은 5보다 작거나 같아. 자, 어떤이니까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되잖아. 있네, 이거는. 있기 때문에 참이 돼. 어떤 했지? 어떤이면 부정을 하면 이게 모든으로 바뀌라 했지? 모든에 대해서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전체에서 다 성립하지. 해집합이 전체 집합. 그래서 참이 된다. 자, 이야기했다. 부정을 해버리면 참, 거짓이 서로 바뀐다 했지. 참은 거짓, 거짓, 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명제에 대한 참인지 거짓인지 이 명제를 보니까 조금 헷갈려. 그때는 역시 부정을 해본다. 그래서 그거의 참, 거짓을 따지기가 더 좋다면 그걸 따져서 원래 있던 명제는 그거의 참, 거짓과 반대가 된다. 그렇게도 생각을 한다. 문장을 바로 보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건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네.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그럼 A, B가 0이면 A 꼴 0, A가 0이고 B가 0이다. 자, 먼저 대우는 A, B가 0이 아니면 대우 한번 불러봐. 누가? A, B가 0이 아니면 나영이 대우 불러봐. 그렇지. 또는 해야 돼. 이렇게. 여기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 말이지. 그럼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돼. 항상 부정할 때. 자, 두 개가 곱해서 요렇네. 자, 우선 명제부터 보자. 명제는 참이가 거짓이가? 참이지.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다.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다. 그럼 대우는 참이가 거짓이가? 당연히 참이지. 자, 그럼 이제 명제하고 대우를 봐. 자, 대우 여기 써놨지 지금. 자, 대우를 봐. A,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해석할 수는 있어요. 해석할 수는. 할 수 있는데 막 속 시끄럽지. 근데 0이 아니다가 막 붙어 있으면 속 시끄럽단 말이야. 이럴 때는 여기서 참 거짓을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대우로 바꿔버려. 대우로 바꾼 게 이거잖아요.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다. 당연히 참인 거를 여기서는 막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부정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식은 문장을 해석하기가 조금 복잡해. 그래서 부정을 없는 식으로 자꾸 고쳐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알고 있어. 또는 이렇게 하면 이거 골치 아픈 식이야. 또는은 이해되지? 또는 해버린 바 A가 양수 또는 B가 양수는 A가 양수 B는 양수가 아닌 경우, A가 양수가 아니고 B가 양수이고 둘 다 양수이고, 그러니까 뜻이 되게 많아졌거든. 또는 해버린 이되나? 또는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리고로 보는 게 편하다. 그럼 또는은 어떻게 그리고로 바뀌어? 당연히 대우를 쓰면 되지. 그 대우를 써봐.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이거 B도 이거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AND잖아. 그지?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자, 더해서 0보다 작아. 그럼 둘 다 0보다 작나? 틀렸겠다. 더해서 0보다 작으면 둘 다 0보다 작다. 이 틀렸잖아. 하나는 0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5하고 마이너스 7하고 두 개를 더하면 음수다. 하지만 둘 다 0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 자, 그대로 볼게. A가 양수 또는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양수면 더하면 양수가 아니지. 음수 될 수 있지. 이거는 원 문장도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간에 또는 하는 거를 또는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헷갈려 해석하려니까 그럴 때는 대우를 이용하면 또는이 AND로 바뀌어서 한 가지 뜻을 지니는 식으로 나타난다. 그거 잘 기억해. 나중에 문장 해석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있을 때 항상 대우를 쓸 수 있다는 거. 또는은 복잡한 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 또는 이렇게 나올 때는 복잡한 식이고요.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이다. 정삼각형 보고 이등변이다 하면 맞지? 이 정삼각형 보고 두 변이 같으니까 이등변 해도 되잖아.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이등변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그 말도 참이야. 역시 이등변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아니다가 하여튼 많이 붙어 있으면 좀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항상 부정이 많이 된 그런 문장들은
대우를 이용해서 부정이 없는 상태의 식을 만드는 게 편리하다는 거. 또는이 들어가는 거는 식이 복잡한 식이야. 그래서 또는이 없는 형태의 식으로 고치자는 거. 그거를 잘 알아둬. 이제 조건 이름 붙이는 거. 자, 이렇게 진리집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무슨 말인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지. 자, P입니다. 자, P가 Q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 그런 뜻이에요. 충분 조건 큰 뜻이. 충분 조건 큰 뜻이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 없이 이미 충분히 갖춰 있다 이런 뜻이에요. P는 다 Q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봐. P는 Q이다. 이거는 아예 이런 거는 거짓이야. PQ 사이에 포함 관계가 없으면 조건을 이름을 붙이면 안 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봐. P면 Q이다. P면 Q 아니지? 맞지? 아니지? 아닌데? 이거 맞네. P면 Q이다. 될 수 있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P가 Q가 될 수 있어. 있는데 이미 충분히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하다.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필요 조건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잘 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야기야. 참일 때. 자, 그때 요런 식으로 두 줄을 꺼서 표현하고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앞으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요렇게 돼 있어. 요 그림에서 봐. 그게 더 이해하기 쉬워. 지금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히 다 돼 있는 거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가 P가 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것만 된다는 그런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렇게 돼 있을 적에 요렇게 돼 있을 적에 요게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똑같은 뜻으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읽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약속 될 수 있는 대로 충분 조건으로 표현할게. 이거를 필요 조건으로 읽어도 되고 충분 조건으로 읽어도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아무렇게나 읽어도 되는데 우리가 항상 앞으로 표현할 때는 충분 조건 그런 뜻으로 고정해서 표현할 거야. 그 다음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 그 말은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P는 Q의 요거고 Q는 P의 요거라는 말은 P, Q는 서로 같다는 말이지. 즉 P이면 Q이다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고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같다는 말이야. 두 개가 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 두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정명은 대우를 이용한 정명. 대우를 이용한 정명. 그 다음에 기류법 하는 거죠. 기류법.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한 정명은 일단 주어진 명제에 대한 대우를 쓰나 자, 대우를 먼저 딱 쓰고 이 대우를 가지고 대우에서는 뭐고 not Q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지? not Q가 not Q이면 not P라기 때문에 not Q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부터 not P를 만들어 나가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를 대우법이다 보고 기류법은 헷갈리면 안 돼. 자, 대우는 어떻게 증명해? not Q이면 not P더라. not Q를 가지고 not P인 것을 보여주는 게 대우법. 근데 기류법은 그게 아니고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 즉 not Q다. 그지? 결론을 부정해서 뭘 보이느냐면 not P다는 걸 보이는 게 아니고 모순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주어진 명제의 가정이나 그 다음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됨을 보여줍니다. 모순됨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더니 2 더하기 5인데 그게 8이더라 이렇게. 그럼 이건 2 더하기 5가 8이다 이 말이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형태의 모순된 상황을 하나를 찾아줍니다. 대우는 뭔데?
납피인 거를 찾는 거야. 납피인 거. 대우는 납피를 찾는 거고, 기류는 납피를 찾아도 돼. 납피를 찾아도 되고, 그 외에 요 사실로부터 모순되는 상황을 찾아내면 돼. 그럼 어느 게 더 광범위해? 이게 더 광범위하겠어. 훨씬 편하겠어. 기류법은, 대우는 반드시 납피임을 보여야 돼. 납피임을. 근데 기류법은 납피임을 보여도 되지만 다른 기타 모순되는 상황을 보여도 돼. 그런 차이점을 잘 이해돼. 대우하고 기류는 다른 말이야. 그 다음 절대부등식 하는 게 나와.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등식에서는 뭐라 부르고 등식에서는 항등식 하는 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절대부등식도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등식에서는 항등식이라 부르고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다. 그치? 그럼 거기에 이제 이용되는 뭐 실수의 성질 100가 아니다. 두 개가 서로 크다. 그지? 크다는 말은 뺐을 적의 양수다. 자, 빼서 양수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 크다는 말이야. 이거 항상 성립에 안 해. 항상 성립에 이게 항상 그렇나? 이렇게 물으면 맛도 막 헷갈리는데 생각만 하는데 항상 그렇나? 양수일 때만 그렇지. 저거 알아 넘어간다니까. 항상 그렇잖아. 항상 헷갈리면 안 돼. 음수 막 집어넣으면 막 헷갈린대. 어떤 수든 관계없어. 그 수들이 양수든 음수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무조건 양수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항상 그래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빼서 양수다는 말은 항상 이 수가 이 수보다 크다는 거예요. A하고 B가 양수, 음수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항상 성립해. 그 다음에 제곱은 지금 실수해서 이야기한다.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것도 항상 성립. 또 실수에서는 제곱의 합이 0이다. 그럼 각각이 0이라는 거예요. 제곱의 합이 0이다. 각각이 0이다. 그 다음 이것도 잘 이해해.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 선생님들이 보고 있다. 절대값의 제곱하는 거는 그냥 제곱하고 같은 거야. 절대값을 제곱하는 건 이거의 제곱 이거나 같은 말이야.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절대값 풀이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곱한 거예요. 그럼 곱해서 절대값 한 거 당연히 같겠지. 이거는 절대값 해서 끼리 해서 곱하는 거나 곱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는 이거는 결과가 같아요. 부호만 다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나오면 또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제곱했다 그럼 요렇게 쓸 줄 알아요. 요렇게 써줘야 돼. 절대값 제곱인데 자꾸 절대값 제곱 보지 말고 요렇게 써줘야 되고, 절대값끼리 곱해서 그럼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절대값 A, B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 A가 B보다 크지? 그럼 제곱도 항상 크나? 아니지. 언제만 성립해? 요럴 때만 항상 성립해. A가 B보다 크다. 정확히 알아야 했다.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요렇게 됐대요. 이게 없으면 쓰면 안 돼. 이게 없으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A가 B보다 클 때 제곱도 크다. 이 식이 성립하는 거는 양수다는 말이 붙어 있으면 항상 성립. A가 B보다 크지. A 세제곱이 B 세제곱보다 크다. 이거는 항상 그래. 항상.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짝수일 때는 양수란 말이 안 붙으면 안 돼. 이게 짝수가 되면 양수일 때만 성립. 이게 홀수일 때는 그냥 항상 성립. 홀수일 때는 항상 성립.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뭘 쓸 때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자꾸 멈칫하는 부분들이 없어져.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개 더. A가 B보다 크지. 이때 A분의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성립할 때가 있어. 언제 성립한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언제 이 식이 성립해. 무조건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야. 언제 그렇게 성립해. 요럴 때만 성립합니다.
AB의 부호가 같을 때는 분호 1 이렇게 고쳐버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왜 AB야? 양변을 AB로 나눈 식이 이 식이잖아. 요거 양변을 AB로 나눠봐. 요거는 뭐가 돼? B분의 1. 요거는 A분의 1. AB로 나누면 요렇지. 근데 AB가 양수가 되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지. 즉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작지.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작다. 그거는 요걸로 나누는데 요게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호가 안 바뀌어서 그렇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역수를 잡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더라. 요렇게 이야기할 때는 두 수가 부호가 같을 때 둘 다 양수구나 둘 다 음수일 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양수란 말이 없으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0보다 큰 건 이제 알겠지? 이게 0보다 큰 건 안다, 그지? 크다. 같을 수도 있다. 언제 같으냐면, 이럴 때 같은 거야. 요거는 뒤에가 아마 문제 나올 거야. 일단 내용만 정리해 볼게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둘 다 0이다. 이건 외워두는 게 좋다. a제곱 이 a제곱 ab b제곱 요거는 3, 4식 인수분해 때 나오는 식이니까 식은 뭔지 알겠지? 요 식이랑 요렇게 되는 식. 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을 때는 언제 같았냐면 둘 다 0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항상 양수다. 나머지는 항상 양수. 자, 이거는 뒤에 나오지만 자, 지금 바로 해버릴게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걸 a에 관한 식으로 보는 거예요. a에 관한. 그걸 다시 한번 쓸게요. a제곱 ba b제곱 a에 대한 2차식이지. a제곱 더하기 ba 개수가 1차 개수가 b지. 여기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반의 제곱 내주고 반의 제곱을 빼주고 똑같이 그러면 원래 있던 b제곱 그럼 요게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0이 되기 위해서는 요것도 0이 돼야 되고 요것도 0이 돼야 돼. 그럼 b는 0, b가 0이면 a도 0. 그 등호는 a 이퀄 b 됐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면 요것만 바뀌잖아요. 역시 똑같은 식. 그래서 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요거 증명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모든 책에 다 나와. 요 증명은 확실해야 돼. 서술이 낼지는 몰라.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요거 정리해. 요게 플러스일 때는 요것도 플러스로 바뀌지. 제곱의 합이니까 이렇게 돼. 자, 등호는 역시 언제 성립하느냐면 0, 0, 0일 때 성립. 자, 그 말은 A 이꼴 B 이꼴 C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0이다 라고 하면 A 이꼴 B 이꼴 C다. 되게 중요한 거다. 이게 요거 이꼴 0 하면 그 말은 A 이꼴 B 이꼴 C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증명을 해보고 싶어. 이런 거를 증명을 해보고 싶으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는 항상 이렇게 요걸 내가 증명하고 싶어. 증명할 때는 여기서 요걸 뺏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는 거지.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는 게 요게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요거 빼봤자 뺄 수 있어 없어? 뺄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이때는 이 말을 빼면 안 돼. 항상 이 둘 다가 0보다 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느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요거끼리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끼리 비교해서 누가 더 크노? 이 말이니까 빼보는 거예요. 자, 절대값 A의 제곱, 그건 A 제곱이랑 같은 거라 했지.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다 했다. 2AB. 이 절대값 A, 절대값 B는 그냥 절대값 AB. 자, 절대값 B를 제곱하면 B제곱. 이거는 갈로 제곱이랑 같다 했지. 그래서 A제곱, 2AB, B제곱. 자, 뺐더니 2 절대값 AB 빼기 AB 요거만 남습니다. 자, 절대값은 그냥 보는 것 때 항상 크거나 같지. 물론 여기 또 밝혀져 있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B가 0보다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절대값은 자,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식이 요 식이 요 식보다 크거나 같다. 난 원래는 엄마야. 됐지야. 그냥 제곱하면 안 돼. 요 말을 밝혀주고 항상 제곱해서 증명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요거야. 그 다음 산술 기하평균. 엄청 중요하다 이건데 산술 기하평균. 그 다음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조금 중요해. 많이 안 써. 많이. 자, 그럼 요거 두 개도 보세요. 산술 기하평균은 제일 중요한 게 요 말이야.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양수 아니면 쓰면 안 돼. 양수일 때는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눈 거. 요거를 산술 평균.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눈 거를 산술 평균. 자, 두 개를 곱해서 제곱근을 채운 거를 기하 평균.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에는 항상 요게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면,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자, 엄청 중요해. 자, 이거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나올 때마다 못 쓰면 안 돼. 항상 쓸 수 있어요. 계속 쓸 거야, 앞으로. 양수라는 조건에 합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자, 먼저 요 식을 보고 요 말을 잘 기억을 해도 합이 일정하면 합이 일정하다. 양수일 때 이야기야. 합이 일정하면 이 좌변이 무슨 숫자로 바뀌어버리지.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A 더하기 B는 10 이렇게 일정하다. 그럼 좌변이 숫자로 바뀌어버려. 합이 일정하다. 그럼 A, B는 뭐보다 작거나 같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곱은 최대값을 갖는 거야.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자, 기억해. 합이 일정하면 곱은 두 수가 같을 때 최대가 된다. 예를 들면 A 더하기 B가 10이야. 이때 A, B의 최대값은 두 수가 같을 때 5 곱하기 5. 등호가 성립할 때 그거는 바로 요때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두 수가 같을 때. A, B는 뭐보다 작거나 같지. 여기 숫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그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 최대란 말은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그래서 두 수가 같을 때. 같으면 둘 다 5라는 말이야. 합이 일정한 거야. 똑같은 뜻으로 곱이 일정하면, 자, 곱이 일정하다면 이쪽이 숫자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A, B가 100 이렇게 일정하다면 그럼 이쪽이 숫자로 바뀌었지. 그럼 A 더하기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 합은 최소가 돼.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가 돼. 이쪽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가 돼.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곱이 일정하면 합은 최소가 돼. 언제? 두 수가 돼. 예를 들면 A, B가 예를 들어서 100이야. 곱해서 100이야. 이때 두 수, 곱해서 100이 되는 두 수의 합의 최소 값은 둘 다 10이면 되네, 이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 값은 20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요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앞으로 합이 일정, 곱이 일정하면 요게 머릿속에 딱 따라다녀. 합이 일정, 곱이 일정, 요런 말이야. 됐죠? 합이 일정, 곱이 일정, 요런 말이야. 자, 이제 여기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가? 중요한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식이고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정명 이런 걸 꼭 해놔야 돼, 이런 거는. 자,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라는 것은 뺏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제곱을 해도 관계없어. 제곱해서 빼도 돼. 그냥 빼는 것도 안 돼. 이건 통분해버리면 a 마이너스 2 루트 ab 더하기 b로 통분하면, 근데 a는 양수라 했잖아요. 양수. 양수기 때문에 이거를 루트의 제곱이라고 쓸 때 양수기 때문에. 그럼 요게 뭐냐면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등호는, 즉 0이 되는 경우는 두 수가 같을 때. 자, 등호는 a 꼴 b일 때 승리합니다. 등호는 a 꼴 b일 때 승리. 근데 제곱을 해보죠. 제곱. 2분의 a 더하기 b는 양수고 루트 ab도 양수지. 그래서 요게 요거보다 크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b를 뺏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밝혀줍니다. 그치? 그럼 이거 통분해봐.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그럼 여기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역시 등호는 요게 0이 될 테니까 두 수가 같을 때. 그치? 제곱을 해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거기 산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하는 게 있어. 이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빨리 와. 빨리 와. 삼성서도 어젯밤에 모여서 늦게까지 또 놀았지. 근데 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이게 제곱이지. 여기도 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한 개하고 이쪽에 있는 한 개의 길이를 제곱 안에 있고 a하고 x 요거를 곱했는 거. 요거 곱했다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하나랑 요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랑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ax by 전체의 제곱, ay bx 전체의 제곱.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a제곱 x제곱, 자 전개식이 있다.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 전개식인 거 되고, 요거 전개식인 거를 빼면 되지.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그럼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똑같은 게 없어져. 자, 그럼 요식은 a제곱 y제곱, 그다음 요거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 남아있는 요거 b제곱 x제곱. 다시 요식은 ay 마이너스 bx 전체 제곱. 그래서 크거나 같다. 그치? 빼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좌변은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럼 등호는 언제 씁니까? 요게 0이 될 때잖아. 즉 ay는 bx일 때. ay는 bx. 자, 이거를 이렇게 써도 관계없지. y를 이렇게 나눠줄게. y를 이렇게 나누면 x 이렇게 되네. y를 이렇게 나누면. 자, b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a 대 b 이렇게 돼. 같은 말이지. a 대 b랑 x 대 y가 같을 때. 잘 기억해. a 대 b랑 x 대 y가 같을 때. a 대 b. 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요거 두개 바꿔도 되니까. 그럼 요거잖아, 그지? a 대 x랑 b 대 y. a 대 x랑 b 대 y. 요게 같을 때. a 대 b랑 x 대 y. 그게 같을 때. 아무 때나 써. 그게 코시 슈바르트. 다시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눈 요 평균은 곱해서 제곱근을 취한 요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그럼 이거는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돼. 언제 쓰는지를. 산술 기하를 언제 쓰느냐면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잘 기억해. 합이 일정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이럴 때는 양수라는 조건과 합 또는 곱이 일정하다는 이런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다 산술 기하평균 쓴다 생각.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하여튼 한쪽이 일정해야 돼. 그러면 산술 기하평균을 써서 나중에 뭐 최대, 최소 이런 형태들을 구할 수 있다. 조건이 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양수일 때만 쓴다는 거.
양수일 때만 쓰는. 그럼 슈바르트 부등식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다 씁니다. 임의의 실수에 다 씁니다.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만 쓴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최대 최소 문제를 또 보는데 양수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또 일정하다는 게 나와. 합의 일정, 곱이 일정. 합의 일정 써볼까? x 더하기 y는 10. 양수란 말이 있을 때 곱이 일정하다 써볼까? x분의 1. 이런 거는 곱이 일정합니다. 곱은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 합은 이렇게 써요. 합은. 근데 곱이 일정한 거는 어떤 수하고 역수는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게? 하여튼 합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는 말이 있을 때는 산술 기하 평균. 슈바르트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 다 성립한다 했던 게 그리고 공식 외워야 됩니다. 공식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by 제곱 전체의 제곱.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거는 이렇게 돼요. P는 요렇고 Q는 요렇게 돼 있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3인데 Q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P가 Q에 요렇게 돼 있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거는 Z를 묶어가 x-y는 0이지.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Z는 0 또는 X는 Y 이 말이지. 이쪽은 그냥 X는 Y죠. 그럼 이 조건이 만족하면 XY가 같나? 아니지. Z가 0이 되는 수도 있죠. 이렇게는 성립 안 해야지. XY가 0, X와 Y가 같으면 이게 성립하나? 이거는 성립. 요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요렇게 해도 돼. 이거는 봐. 의미가 무슨 의미야? 요 의미도 있고 요 의미도 있잖아. 그치? 이쪽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더 많이 들어있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요것은 요것이기한 필요 조건. 그 다음 1 또는 2 1 또는 2 필요 충분 조건. 똑같으니까 요럴 때 요것도 성립하고 요럴 때 요것도 성립. 4의 양의 약수는 1, 2, 4. 12의 양의 약수는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충분죠. 다음은 부자연수 A, B에 대하여 이런 거를 대전제라고 해요. 대전제. 증명할 때 대전제는 가만히 둬야 돼. 이 말은 밑에 있는 앞으로 서는 A, B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자연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합이 홀수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대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대우를 이용하니까 가정 요것이 결론이다. 그럼 결론을 부정해야 되지. 먼저 not Q이면 not P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증명해야 되느냐면 대우 A, B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다의 부정은 모두 짝수다. A, B 모두 짝수다. 다시 이거 부정해봐. 다시 A도 짝수고 B도 짝수다. 부정하면 A가 홀수이거나 B가 홀수다. 적어도 하나가 홀수다. 적어도 하나가 홀수다. 부정은 모두 짝수야.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 적어도 하나가 홀수다. 그거의 부정은 모두 짝수이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부정해봐. 모두 짝수이다. 둘 다 짝수. A도 짝수, and B도 짝수. 그럼 A가 홀수 또는 B는 홀수. 적어도 하나가 홀수. 원래대로 만들어지지. 그러면 부정이 바로 됩니다. 부정을 잘해야 돼. 부정하다가 자꾸 틀리는 사람 많아. 부정하면서 틀려버려. A, B가 모두 짝수이다.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지. 됐지? A, B가 모두 짝수라 했지. 그럼 짝수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때 2K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수가 똑같은 수가 되니까
2K, 2L. 그리고 KL은 자연수 이렇게. 그럼 이제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모든 짝수를 넣어. 이때 A 더하기 B는 2를 묶어내면 K 더하기 L. 2 곱하기 자연수 하니까 A 더하기 B는 짝수라는 거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 그래서 not Q로부터 not P를 만들어야 돼. 반드시 not P를 찾아내야 돼. 대우는 증명이 됐지. 따라서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기본적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하더라 하는 거, 정리하는 거 자기 혼자 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몇 개를 다 정리를 해봐. 정리를 자기가 할 수 있게끔.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 시험에. 증명하시오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겠노? 선생님들이 채점할 수 있겠노 없겠노? 그거 마음대로 적어놓고 아이가. 그래놓고 이거는 되잖아 막 따지면 선생님들 머리 아프겠지. 이거 직접 증명하시오 이렇게 내진 않는데 대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하는 거다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not Q이면 not P다를 해가 not Q로부터 not P를 찾아간다. 그러게 배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절대값의 합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우리 결과는 알고 있다. 그지? 절대값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 왜냐면 여기 다 0 이상의 수를 더해서 0이 되는 방법은 0, 0일 밖에 없는 거죠. 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 다 실수해서 이야기야. 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 같은 말이다. 자, 이거를 지금 증명하려고 해. 이게 결론이지. A가 0이고 B가 0이다.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지금 이 상태가 뭐야? 결론을 부정했다. 결론을 부정.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한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면 모순인 상황을 찾아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한 상황이 지금부터 가정이야. 그 가정으로부터 모순되는 상황을 찾아내서 주어진 명제를 참이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무슨 법? 기류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기류법이다. 또 기류법도 내가 막 이렇게 증명을 쭉 하는 거를 다 정리를 해두면 좋고 증명을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원리로 증명이 되는 거다. 그 원리가 이해가 돼야 돼. 자, 제일 첫 번째 여기서 출발하는 게 잘 이해가 돼. 결론을 부정한 요 사실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 자,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냈냐면 하여튼 모순된 상황을 뭘 만들어내야 돼. 지금 절대값 A, 절대값 B가 0이다 했잖아. 가정에서는. 절대값 A, 절대값 B는 0이 아니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지. 그럼 하나는 0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0이 아닌데 절대값이니까 양수잖아. 양수.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크거나 같다 아니다. 그지? 무조건 커야 돼. 하나는 반드시 적어도 한 개는 양수입니다. 하나는 0이라 하더라도. 절대값 A, 절대값 B는 0보다 크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값 A, 절대값 B가 0이다라는 절대값 A, 절대값 0이다라는 요 가정이 모순이다. 0인데 여기는 0보다 크게 나왔거든요. 왜 크게 나왔어?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데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나가 눈이 아니다. 아, 넌 아니다. 구체적인 건 크다지, 그제? 구체적인 크다인데, 넌 아니다. 0은 절대 될 수 없잖아. 근데 여기는 0이 됐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모순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두 실수는 요게 0이면 요게 0이고 요게 0이다. 즉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자, 뭘 만들어냈는데 결론을 부정한 여기로부터 가정에 모순되는 상황을 하나를 찾아냅니다. 모순되는 상황. 지금 어디에? 요 가정의 모순입니다. 가정에 0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0이 아닌 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류법이다. 새로 산 거. 저기 색이 다르지.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
다음은 두 실수 AB에 대해서 이거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해서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는 걸 좀 이따 요거 한번 더 들고 오늘에 뒤에 조금만 남은 거까지 마무리하고 갈게. 두 실수 AB에 대해서 이거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요거는 뺏는 거야, 그지? 뺏는 것이 0보다 요거 밝혀주면 된다. 그럼 요 식이 증명이 됩니다. 자, 뺀다. 뺐는데 a제곱 4b제곱 4ab가 요거잖아. 그리고 b제곱이 하나 더 남아있지.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다? 절대 부등식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항상 이걸 해야 돼. 등호가 언제 성립?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데 등호는 뭐야? 는이 되는 거야. 는이 되면 요 놈도 0이 되고 요 놈도 0이 되니까 등호는 a 꼴 b 꼴 0일 때만 씁니다. 등호는 a 꼴 b 꼴 0일 때. 두 수가 모두 0일 때 는이 되는 거야. 요거 두 개는 같게 되고 나머지는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저녁에 할 거니까 책 이점을 다 들고 가래. 그리고 어? 빨리 가서 소품 치러.